58페이지 제망매가 표현상의 특징 뭐 찾았어요? 직이 어디 있습니까? 입처럼 여기저기 떨어질 입처럼 해서 직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또 영탄법 어디? 아아에서 영탄법 사용되고 있고요. 또 서리 어디요? 이거는 서리는 대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너 못다 이루고 어찌 갔느냐. 요거는 서리라고 잘 안 봐요. 너 말도 못하고 어떻게 간 거야? 왜 갔어? 뭐 이렇게. 진짜 대답이 없는 그 동생을 죽은 동생일 때 말을 하고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또 시각적 심상 어디? 떨어질 입.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삼가 죽음의 길은 여기 있는데도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하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건 어때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해요.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뭐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잎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여동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잎이 붙어있는 건 살아있는 거죠. 잎이 떨어지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른 바람에 너무 일찍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른 바람이 나타나는 건 동생의 요절. 일찍 죽는 걸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절을 상징합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그럼 이 잎은 뭐예요? 죽은 누이를 상징하겠죠. 이 작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데 어떤 식으로 뛰어나느냐. 통일신라 신라시기의 노래예요. 삼국을 벗어났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문학의 초창기인데 그때 비유법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비유적 시어, 상징적 시어가 많이 나와서 그게 이 작품을 중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른 바람은 요절을 상징하고요.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은 떨어질 잎은 누이 동생의 죽은 누이 동생을 상징하고요. 한 가지에서 태어났대요. 한 가지에서 났다. 누이 동생이라는 잎도 그리고 나라는 잎도 한 가지에서 났어. 한 가지는 뭐 의미예요? 그러면 한 부모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한 부모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언제 먼저 어떤 잎이 먼저 떨어질지도 모르고 떨어진 잎이 요게 떨어질지 아니면 바람 때문에 저쪽에 떨어질지 저쪽으로 날아갈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나니까 어떤 정서가 느껴질까? 와, 같이 태어났어도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어떤 느낌이야? 허무하다, 부질없다. 이 부분에서 인생무상, 허무감이 강하게 드러나요.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거 모르겠구나 허무감을 느껴요. 누이 동생의 죽음이 너무 슬프다가 다 부질없어 하는 허무감이 느껴져요. 근데 영탄법 찾았죠? 다음에 정서가 바뀝니다.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도다가 기다리겠노라. 허무함을 느끼다가 그 허무를 뭘 통해서 극복을 해요? 재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통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 도를 닦아야 돼요. 노력을 하겠어. 그래서 도다가 기다리겠노라. 뭐뭐 하겠다 하니까 어떤 태도? 의지적 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래는 향가고요. 시적 상황은 죽은 누이 동생을 그리워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재회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제는 뭐라고 하면 돼요? 누이 동생에 대한 추모와 재회에 대한 의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영탄법, 직유법, 은유법, 상징적 소재. 이런 것들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 출제 포인트 하나 짚어줄게요. 이거 안 나오면은 나한테 오세요. 100% 출제되는 포인트거든요. 향가 출제되면 100% 출제예요. 이거는 어떤 학교도 상관없습니다. 다예요. 내가 지금까지 애들을 20년 가르치고 있는데 20년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향가 출제됐을 때 이거 안 나온 적 없어요. 내신에서. 단 한 번도. 뭐냐면 19채 향가예요. 아까 내가 향가 형식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 말하는 형식은 뭐냐면 앞에서 고려가요 할 때는 뭐 분연체다, 사문보다, 뭐 후렴구가 있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걸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대신 큰 틀의 형식은 확인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냐면 4구체, 8구체, 19채 이렇게 나뉘어줘요. 이때 9라는 거는 줄수 얘기하는 거예요. 4줄짜리 한가, 4구체 한가, 8줄짜리 한가, 8구체 한가, 10줄짜리 한가, 19채 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네는 1학년 과정에서는 4구체, 8구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전부 다 19채 한가만 1학년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 19채 한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4줄, 4줄, 2줄로 끊어져요. 의미상 연이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연구분 없어요. 연구분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어? 고려가요부터 연구분이 있어서 고려가요 특징에 분연체가 들어갔잖아. 그 이전에는 연을 구분하지 않아요. 형식상으로는 쭈르륵 다 구분 없이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 4개, 4개, 2개 이렇게 끊을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도 보세요.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갑니까? 끊어지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건 모르겠구나. 끊어지죠. 그리고 미타셀에서 만날라 도덕과 기다리겠는 거야.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4, 4, 2로 의미상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9채 한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선 10줄짜리인데 4, 4, 2 의미상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마지막 2줄 있잖아요.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다 그래서 이걸 낙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낙구. 이 마지막에 2줄을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낙구 처음에는 낙구 첫머리, 그러니까 9번째 줄이겠지. 9번째 줄 첫머리에는 낙구 첫머리에는 반드시 감탄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낙구 첫머리 감탄사.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낙구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있다. 이거 고정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낙구가 어디야? 밑에 두 줄이니까 미타자리에서 만날라 도다가 기다리겠노라. 처음에 뭐로 시작해? 감탄사 들어가 있죠. 얘가 19채 한가의 형식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 그 다음에 의미상 3단 구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후에 갈래에 영향을 줘요. 어떤 갈래? 3개로 나뉘어지고 맨 마지막 첫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 뭐예요? 시조. 시조 형식과 유사해요.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해서 어때요? 3개로 구분되죠. 의미상으로도 3개로 구분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처음은 뭘로 고정되어 있어? 3음절, 3글자, 땡딱딱 이렇게. 아이야 라든가 사람이 이렇다든가. 그래서 3음절로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3음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첫머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과 의미상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시조와 굉장히 유사해서 여기도 문제 보면은 제막매가 나오고 옆에 내가 59페이지에 시조를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전부 다 한가를 시조랑 엮어서 문제를 출제해 버렸거든. 지금 너네 국어 교과서가.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문제도 그렇게 연결돼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성, 형식상의 유사성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얘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국어에서는 이론 문제가 문법이 아닌 이상은 문학에서는 이론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출제될 만한 이론이 없잖아. 그런데 얘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막마가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어디 나와? 나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세 번째 줄이랑 그 다음에 낙구 끝에 만날라 나오잖아요. 되게 유치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애들이 틀릴 애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개의 밑줄 쳐놓고 각각이 의미하는 바 쓰라고 하는 서답형 문제도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나는 누구야? 누이. 밑에 있는 나는 누구야? 화자.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